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민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섹터는 사실 큰 흐름은 미국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연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약품 관세 정책이나 MFN 약가 정책, 그리고 IRA 약가 협상 정책 등의 여파로 부진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섹터부터 그것들을 연동으로 해서 봤을 때 국내에서 코스피 의약품과 코스닥 의약품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봤을 때 관세나 약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CDMO 업체나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업체, 그리고 신약 업체, 지금 신약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속해 있는 코스피 의약품 종목들의 글로벌 시장의 어떤 부진한 주가 흐름과 함께 연동되어서 약세를 나타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책과 좀 관련성이 적고, 그리고 국내에서 기술 수출 성과를 냈었던 글로벌 제약사와의 라이선스 아웃 성과를 도출했었던 바이오테크 중심의 코스닥 의약품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왼쪽에 미국의 S&P 파마나 S&P 바이오테크와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코스피 의약품이고요. 검정색으로 봤을 때 그거랑 좀 상관없이 굉장히 빠른 회복을 보여서 지금도 거의 고가 부근에 있는 코스닥 의약품의 수익률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았었을 때 앞으로의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반기 들어서는, 그리고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품목 관세 시행에 대해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MFN 약가 정책은 지금 뭐 2달 동안에 또 시간을 또 주긴 했지만,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위헌 판결이 났었던 그런 정책이긴 합니다. 뭐 CMS의 권한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OBBB 법안에는 IRA 협상 과정에서 희귀의약품의 면제 요건이 더욱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트루다가 28년도에 IRA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머크의 코멘트에 따르면 29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서 국내 코스피 의약품 섹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최대 고객은 빅파마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약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코스피 의약품은 좀 여기에 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빅파마들의 사업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M&A나 라이센싱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머크는 최근에 베로나라는 회사를 약 100억 달러 규모로 인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15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라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회사도 비만을 포함해서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 25년까지 사업 개발 예산으로 100억에서 150억 달러 책정하면서 이런 심혈관 질환 프랜차이즈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요한 이슈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나스닥의 서밋이라는 회사와 중국의 아케서가 공동 개발했었던 PD-1 VEGF 이중항체를 최대 15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블룸버그를 통해서 지금 논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런 적극적인 사업 개발 움직임은 곧 바이오테크 섹터 전반의 섹터 센티멘트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추가적인 라이센싱 아웃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코스닥 의약품 섹터의 강세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업화 부분에서 기대할 만한 품목들은 유한양행의 라스클루즈,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이런 것들입니다. 레이저 티닙의 위클리 리테일 처방도 라스클루즈가 지금 얀센이 판매하고 있는 약품인데요.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존슨앤존슨 컨콜을 통해 가지고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거는 1, 2차 합쳐가지고 25%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에셋이고요. 이것도 위클리 프리스크립션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한양형의 라즈클로즈는 아미반타맙 병역요법으로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 처방 확대 가속화를 할 아미반타밥 SC 제형의 미국 허가는 3분기 늦가을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처방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미국 NCCN 가이드라인 1차 치료제로 우선요법으로 등재가 좀 기대되는 포인트인데 이건 아마 4분기 때 최종 OS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여기 등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뇌전증 전문의를 넘어서 일반 신경 전문의까지 처방이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고 2분기 때 지금 처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 지역 파트너들에서도 임상 개발이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진펜트라는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단 조금 더디긴 하지만 처방이 올라오고 있는 속도를 봤을 때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신약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산 부문에서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생물보안법의 재추진 움직임이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들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자국 내 인하우 숫자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투자들은 아마도 R&D 쪽에 좀 굉장히 큰 비중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산시설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의약품 쪽이 아니라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펩타이드, 올리고 이런 쪽에 차세대 넥스트 모달리티에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에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기한 만료로 일단 작년에 폐기가 되긴 했는데 재추진 가능성이 지금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이 제정이 되냐 마냐가 아니라 일단 미국 정부에서 중국 업체에 대한 견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이제 산업 안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 CDMO에서 조금은 우리가 다변화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중국 외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가능성을 볼 수 있고요. 국내로 봤었을 때는 항체 전문 CD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저분자 화합물 CDMO 전문 유한화학 수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유동물 세포 기반 바이오 리액터 캐파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세계 가장 큰 규모를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세가 조금 리스크로 작용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도 미국의 관세 최종안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오피셜한 대응 방안, 예를 들면 미국의 현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주의 페이스를 봤을 때 굉장히 작년 전체 수주 규모에 비해서 한 60% 수준으로 지금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말까지 작년 수준의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테크 측면에서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들로는 질병으로 좀 나눠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마켓에서 좀 중요한 거는 기존에 출시가 되지 않았었던 어떤 질병 영역에서 블록버스터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0년도 후반에 자가면역 질환이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당뇨병의 GLP-1 지금 굉장히 비만에서 핫한 영역이 여기서 출시가 됐었고요.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PD-1 면역항암제들이 이때 만약에 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좀 소강 상태를 지나다가 비만 마켓 릴리와 노브를 만들었었던 그런 약품들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항체가 출시가 되면서 큰 한 번의 시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마켓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켓이 지금 에자이의 레켐비나 릴리의 키순라가 사실 별로 많이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부작용 문제나 유효성 문제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로슈라는 회사가 트론티네맙이라는 약품을 개발을 했고 기존의 항체에다가 BBB라는 뇌혈관 장벽을 투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붙여가지고 임상을 해봤더니 지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알츠하이머 쪽에서 볼 수 있을 만한 회사가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 AB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만 쪽에서는 D&D 파마텍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메세라의 경구제형 플랫폼을 기존에 원래 오랄링크라는 기술 수출을 한 바 있고, 올해 하반기에 관련되어 있는 임상 진입과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마켓이 또 워낙에 핫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구제형에 대한 니즈도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일라이릴리라는 회사가 올포글리프론이라는 약품, 여기 저분자 화합물인데요. 저분자 화합물 당뇨병에 대한 임상 3상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지난 2분기 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경구제형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어떤 마켓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암제 쪽에서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 허투 ADC의 중국 허가 신청과 호주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향후에 ADC 플랫폼을 활용한 추가적인 빅패키지 기술 수출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PD-1 면역 항암제 마켓 이후에 엔허투라는 약품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쪽에 대해서 ADC 어떻게 보면은 비리 붐이 일어났었고, 실제로 지금 허투 계열에서는 엔허투라는 약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후속으로 PD-1 VEGF라는 쪽에서도 R&D 이중항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에셋들도 PD-1 VEGF 이중항체도 ADC와의 병역요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DC가 계속해서 어떤 빅딜이나 좀 좋은 데이터들이 계속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국내에서는 가장 잘하는 회사 리가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면역 분야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올 하반기 때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유효성 데이터가 2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염증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가 사노피라는 회사인데요. 사노피가 대표적으로 듀픽센트라는 아토피 치료제를 굉장히 블록버스터 잘 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듀픽센트 후속으로 자가면역 질환에서 이 회사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옥스포트이라는 에셋이나 CD40라는 에셋, 그리고 오랄 TNF 이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로 $5 빌리언 이상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 타겟에 대해서 어떤 개발 경쟁 현황을 봤을 때 이 중에 CD40 타겟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룬드백이라는 회사의 CD40 타겟의 그 에셋이 원 개발사가 국내의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갑상선 안 병증에 대해서 원 비상하고 있고요. 중간 데이터를 9월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룬드백이라는 회사가 또 거대 마켓인 다발성 경화증으로 침투할 수 있을까? 임상 이상에서 이걸 진입할 수 있을까? 이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CD40 타겟의 거대 시장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베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룬드백이 개발하고 있는 원개발사 에이프릴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스피 의약품, 코스닥 의약품 둘 다 하반기 때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반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유한이나 SK바이오팜 같은 회사들이 미국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파마들이 지금 비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사업 개발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코스닥 의약품의 강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질병별로 봤을 때 CNS에서 ABL 바이오, 항암제에서 리가켄 바이오, 비만에서 D&D 파마텍, 자가면역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인사이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